검정고시 A부터 Z까지 아토지오드 컴패스 고졸 사회의 경아쌤입니다.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기존에 이제 검정고시를 조금 준비를 해왔다가 이제 2017년 1회차부터 시험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교과과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바뀐 교육과정이 이제 시험에 적용이 돼서 기존에 공부를 좀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도 당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제 기존의 사회 출제 부분에서 개정사회에서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검정고시 출제 유형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면 경아쌤 강의가 기존의 다른 강의와 어떠한 차별점을 갖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사회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2017년 이제 1회부터 보는 시험은 2016년도까지 봤던 시험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교과 과정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2016년도까지 봤던 시험은 총 10단원으로서 1에서 5단원은 지리, 6에서 10단원까지는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이런 게 통합이 된 이제 일반 사회 파트로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지리가 거의 다 빠져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지리 영역은 대폭 축소가 돼서 그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서 정말 잠깐 양념 정도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교과의 구성 범위가 일반 사회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는 뭐 법의 중요성이라든지 경제 파트 이런 게 좀 중요하게 나왔다면은 교과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실생활에 정말 좀 도움이 되는가 해서 좀 실용적인 파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 뭐 우리 사회의 변화 쪽, 그래서 사회문화 파트가 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교과 과정과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직전에 내가 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죠. 그럼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게 문제 자체가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거 풀리지도 않고요. 풀어봤자 이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여러분이 기출문제는 풀어봐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단원 수가 10단원에서 5단원으로 완전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단원 수가 2배로 많았을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골고루 이렇게 넓게 물어봤다면 공부해야 될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조금 검정고시 약간 준비를 해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기본 개념만 충실하게 하면 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대라고 해서 정말 합격을 목표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은 공부 방식도 괜찮지만 만약에 이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좋은 성적이 필요한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예전에처럼 정말 주요 개념만 짚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고득점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원 수가 줄어든 만큼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때 공부하는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하는 사회교과가 사회 1, 사회 2가 있거든요. 이 교과 과정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서 좀 더 확장되거나 심화된 부분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전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번에 공부를 오랫동안 놨다가 봐도 그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게 공부할 범위가 좀 줄었고 어려운 내용도 기존의 교과 과정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오히려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결론은 뭡니까? 옛날 교재라든지 2016년도까지의 그 강의를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최근 검정고시 출제 스타일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아쌤이 짚어줄게요. 옛날에는 정말 그냥 이게 뭔가 하면 그 개념에 대한 거는 답 1, 2, 3, 4번 했을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이런 개념이 뭐냐 해서 그 용어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도 쉽게 풀이할 수 있었는데 요새 검정고시를 가지고 이제 좀
뭐 단순하게 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적을 가지고 대학 진학 등에도 좀 활용이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몇 년간의 분석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난이도가 조금씩 갑자기 확 높아진다기보다는 서서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이제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양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 그러니까 수능 형태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경아쌤이 수업 시간에 자료를 같이 보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시험에 얼마든지 출제될 수가 있는, 검정고시 수준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꼭 한번 같이 봐두기를 부탁할게요. 자, 원래 중요 내용 위주에서 이제 중요도가 낮은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별표 3개짜리, 별표 2-3개짜리, 뭐 3개짜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은 2-3개짜리 정도만 공부해도 문제가 풀렸는데 별표 하나나 정말 이건 별표 치지도 않는 정말 구석에 있는 그런 개념까지 끌어와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점 방지용도 있고요. 이게 어떠냐면은 시험 문제가 이제 여러 번 축적되다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겹치는 중복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끌어다가 문제를 출제하는 게 요새 있어요. 그럼 뭐냐? 사회 문제 전체 25문제 중에서 한 2-3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합격만을 목표로 하거나 한 80, 90 정도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점을 목표로 하는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소심하고 좀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개념만 단순하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고득점이 안 나온다는 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쌤이 지금 겁을 주는 건지,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하기가 쉽다는 건지 어렵다는 건지 감이 안 온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단어는 줄었지만 세밀하게,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게 출제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검정고시 그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검패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강의들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강의들 중에서 어떻게 이제 내가 강의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냐? 쌤 강의를 제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자, 그럼 다른 강의와 차별화되는 경아쌤의 강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쌤의 강점은 좀 쉬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부 학업이 이어졌던 사람들도 시험을 보겠지만은 쌤은 이제 기준이 학업을 어느 정도 중단했다가 다시 공부 시작한다라고 여러분의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회과 같은 경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렵거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좀 많이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용어 하나하나 이런 게 뜻이 이거야 이렇게 해서 요건 요래서 이렇다라고 해서 용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그래서 초보자들 한동안 공부를 놨어도 누구나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꼼꼼하게 하는 게 경아쌤의 강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잘해도 딱 틀기만 하면 잠이 오고 얼굴만 봐도 어떻게 돼요? 이미 레드선 거죠. 이렇게 해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이미 날아가서 침대에 이불 덮고 자고 있고, 그죠? Fly me to the moon 이러고 있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인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강의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졸 수도 있고 딴짓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강의가 흡입력 있고 재밌어야 됩니다. 경아쌤의 강의는 절대 졸 수가 없는 재미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쌤 강의를 수강했던 그 수강평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강의가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나 예시를 들어줘서 이해가 잘 된다. 근데 진도가 쭉쭉 나간다. 사회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대부분 주로 독학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제 공부할 때 사회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사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즐겁도록 쌤이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료와 예시,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념이 이건 이렇습니다. 책만 읽고 넘어가는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럴 거면 인강을 왜 들어요? 그죠? 나 혼자 책 읽고 찾아보면 될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을 이해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이 없지, 그지? 선생님이 이해를 못 시키면 이거는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때 이제 쉽게 용어 설명뿐만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게 다양한 자료와 예시들을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를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료와 예시 활용으로 이게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게, 다시 복습을 계속해서 공부 이거 한 게 뭐였더라? 다시 까먹고 돌아가고 다시 까먹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다시 이제 한 며칠 후에 문제를 풀어서 아, 이게 이래서 그랬었지라고 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의도 사실 중요하지만 문제풀이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사회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개념만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80점까지 맞을 수가 있어도 그 만점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공부한 개념을 이걸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아쌤이 추천하는 학습 방법은 공부가 한 70%에서 80% 정도 이루어졌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정도 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문제를 풀어봐서 보면은 이제 채점을 하면은 처음부터 내가 처음 풀 때부터 이거 완벽하게 이건 다 맞췄다. 그럼 이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볼 필요는 없어요. 시간 낭비죠. 그럼 어떻느냐? 계속해서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원이나 개념이 있으면 얘네들만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학습을 하면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거는 맞다 틀리다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1번이 맞는 답이면 2, 3, 4, 5번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2번은 이것 때문에 틀렸어. 3번은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소가 맞아. 그래서 쌤이 수업할 때 그걸 다 체크를 해줄 거예요. 이건 X에서 이건 이 부분이 틀렸고 요건 요래서 틀렸어요. 설명을 해줄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를 풀어도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해요. 왜? 여기선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서 조금 응용돼가지고 또 지문들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이거를 고쳐나가는 습관을 잘 들이면은 문제집 3권, 4권 푼 거의 효과 이상으로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얘는 이래서 틀렸구나, 얘는 이 점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풀 때 좀 주의해 주기를 더더욱 강요 거의 반 강요죠. 그죠? 꼭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긴 없지만은 경아쌤이 또 강점 중에 하나가 그 중요도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요거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오는 내용이고 요건 출제가 잘 안 된다라고 이제 본 수업시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점을 생각하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꼭 별표 3개나 2개가 아니래도 좀 사소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둬야 돼요. 범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없고 합격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수험생이라면은 경아쌤이 강조하는 내용만 봐도 충분하게 짧은 시간에 원하는 점수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검정고시를 보는 분들의 목적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그 학업에 대한 그런 열망 때문에 다시 공부를 오랜만에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학교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떤 목적,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쌤은 이제 쌤이 해야 될 목표는 쌤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쌤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해줘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도하고 잘 이끌어주는 게 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맺은 이 인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나를 알겠지만 난 여러분을 모르지만 또 이제 내 강의라고 하는 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원하는 성적,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서 쌤과 공부했던 이 내용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디딤돌,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 이룰 때까지 경아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해소되었나요? 또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고요. 경아쌤과는 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